아침부터 람바다가 울려 퍼집니다.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람바다에서 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가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2023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법.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 이제 방송 소재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네네. 요걸 하려고 그러니까 좀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난 뭘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저도 지난해에 그 새롭게 바뀌는 법을 짚어본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나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처럼 이제 한 해 나이 먹는 게 아쉬운 분들에게는 이 제도가 아주 반갑게 느껴지실 텐데요.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의 종류는 새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어릴 적에 보면 이제 빠른 생일이라고 네네. 해서 이제 1월, 2월생들하고도 이제 같이 학교로 다니고 그러게 됐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서열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런 때문에. 친구들. 네네네, 맞습니다. 저 친구가 분명히 학교도 같이 다녔어. 네. 근데 이전의 친구들과 같은 뭐 이렇게 동기야. 그러면은 와, 이러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빠른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10살까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말을 놓을 수 있다는 그게 있는데 예. 사실 우리는 이제 높임말 또 낮춤말이 있어가지고 반말 뭐 이렇게 존댓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이제 딱 만나면 내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때문에 몇 살이냐 물어보는 그렇죠. 요 문화가 있는데 맞습니다. 조그만 애들도 싸운다고 야 니 몇 살이고 이런다. 맞습니다. 야 너 몇 살이냐.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나이는 이제 그 말투나 어투 때문에 유교 문화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나이에 민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세는 나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국민이 한 살 더 먹는 나이인데요. 그래서 이제 생일이 늦은 12월생인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2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늦은 생일을 둔 아이 어머니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문화센터나 엘리베이터나 아기 몇 살이냐 이렇게 소아과 가서 물어보면 2살이래요. 12월생. 네, 13개월입니다. 13개월입니다. 네, 14개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만큼 성장이 안 됐을 때. 네, 맞아요. 근데 아이가 웃자라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아기 때는 이제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나이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 나이는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로 태어날 때는 0세 그리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제 한 살씩 증가하는 나이인데요. 사인 간의 이제 법률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민법인데 민법은 원래 이제 나이를 계산할 때 이 만 나이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 나이는 뭐냐면 출생 연도에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계산법인데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상의 나이 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서 이제 청소년 보호법상 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면 안 된다. 뭐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때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때 만 19세 미만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가 만약 생년월일이 2004년 3월 1일이다. 네네. 이러면 아직 이제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으로는 18세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1월 1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청소년은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나이라고 그러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과 이제 각종 법률에서 이렇게 다 나이를 다르게 규정하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져서 2023년 6월부터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전 국민이 저도 이제 당장 내년 한 살 어려지고요. 이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제 2살은 어려지실. 예. 그 대학교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뭐냐면 친구들이랑 이제 호프집 가면 생일이 지나질 않아가지고. 맞습니다. 술 민증 검사하면. 네, 민증 검사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거 걸립니까? 그렇게 지금도?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렇게. 네, 청소년 보호법상에는 이제 생일이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연도가 지나버리면 생일상 만은 아니지만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라서 주류 제공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또 그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복잡하니까 민증 딱 보고 생일 안 지났다. 오늘 그럼 안 된다.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라는 표시를 한다고 들었어요. 예. 단어만 봐도 뭔가 좀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1985년도에 유통기한 표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 제도가 뭐냐면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이 기한 내에 적정하고 보관하고 관리된 식품을 안심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제조업 제 입장에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통기한은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소비자가 이를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거든요. 예, 저만 하더라도 이제 유통기한 뭐 3일, 4일 지난 우유 같은 거는 사실 이렇게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괜찮으면 이제 사실 그냥 먹기도 하거든요. 예, 예. 저는 뭐 두부나 이런 것도 일주일을 해서 눈 감고 쓰긴 하는데 가족들이 건강하신가 봐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또 기분 탓인지 저는 괜찮은데 이제 남편도 괜찮고 근데 자녀 주기는 조금 탈이 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나고는 남편이 다 먹어. 네, 남편에게 다 주가봐. 네. 왠지 김종현 아나운서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뭐 요크루트를 그냥 2줄씩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통기한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유통할 수 있는 네, 기한이지 맞습니다. 먹어서는 네.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특히 아까 얘기했 요구르트 뭐 두 줄씩 드신다고 먹으니까요. 하셨는데 왠지 그러면 유산균이 더 풍부해져가지고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맞습니다. 예, 먹어보면 또 괜찮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기한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각 음식에 따라 이제 그 적정한 보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냉장 보관하세요, 냉동 보관하세요, 실온 보관하세요. 그래서 그 규정된 보관 조건에서 소비에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표시 제도가 도입되는데 그게 이제 소비 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해당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지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실제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이제 마지노선 이제 기한인 소비 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 유통기한은 그러니까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하고 둘 다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법은 이제 식품 등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이나 이제 화장품법을 비롯해서 사실 이 법률이 2021년도에 통과된 법입니다. 근데 당장 시행을 하려니까 좀 혼란이 있어서 유예 기간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이제 이때 이제 이게 지나면 이제 폐기를 해야 된다. 이래서 너무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때 법을 개정했고 2년간의 이제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이제 1월 1일부터는 그 표시된 게 이제 소비 기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음식을 뜯어 놓은 거하고 또 아닌 거하고 이런 또 연관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 이 소비 기한이 있어도 네네. 그런 것도 잘 살펴서 먹긴 먹어야 되겠죠. 네, 왜냐면 그래서 네. 그 보관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냉장 보관된 거를 밖에 꺼내놓고 뭐 됐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딱 그 식품에 맞는 냉동 그러니까. 보관이면 냉동 보관을 네네. 된 상태에서. 저는 감히 예상해 보건데 모든 기업에서 제조일자를 만들지 않을까. 네. 제조일자 표시를 옛날에는 안 했더라도 네네네. 언제 만들었다. 그러니까 소비기한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안 사서 자연스럽게 폐기되는 물건이 또 많지 않을까. 네. 맞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조일자도 꼼꼼하게 따지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바뀐다 하니까 또 뭐 먹기 전에 우리가 좀 냄새도 좀 맡아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코가 이제 그거다. 소비기한이다. 코가 소비기한이다. 그리고 이제 또 저번에 저희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도 이제 유효기간 지나고 2023년 8월 30일부터 의무 시행된다고요. 예. 또 있고 또 어떤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도 이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법이 개정됐는데도 초기 오토바이 이제 사서 등록할 때 면허 등록할 때만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보험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무보험 오토바이가 계속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구청에서 무료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사연이 뭐냐면 동네 치킨집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아르바이트로 고용이 돼서 이제 치킨 배달을 하다가 이제 실수로 보행자를 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근데 보험 연장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집안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기 치료비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실수로 친 보행자 치료비 이 사장님이 나아가서 오토바이까지 수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상담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이 줄고 이제 배달 음식 많이 소비하면서 이제 오토바이 배달업도 성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종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2021년도에
그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이라고 해서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 이 좀 말이 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배달업에 종사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들도 이제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고 이제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이제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이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시도지사가 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에 따른 이제 야 너네 왜 보험을 가입을 안 했냐 빨리 보험을 가입해라 이렇게 이행 명령을 내려서 안 하면은 아예 이제 직권으로 이제 등록 말소를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진짜로 이제 보험 가입 안 하고는 오토바이 타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 일명 윤창호법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법을 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왜 위헌이 된 거고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이제 음주운전을 이제 2번 이상 한 경우에는 네네.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제 하한선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대체 그럼 2번 이상은 언제를 말하냐? 내가 2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다. 아니면 이제 아주 오래전 3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중 왜냐면 뭐 지난달에 한 사람과 그런 사람 아니에요. 30년 전에 한 거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네, 물론 네, 이제 네. 음주운전이 잘못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이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 또다시 한 경우에는 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이게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이 되는 재범 그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약이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래서 이제 위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형이 세다 중하다 이거를 위헌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네네. 중하게 처벌한 건 많지만 그럼 이제 시간이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의 기산점이 뭐냐면은 이제 벌금 이상 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아주 이제 가중 처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중처벌 대상 행위를 좀 혈중 알코올 농도로 또 세분을 했습니다. 아, 좀 더 구체화시켰군요. 네, 이제 그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이제 만취거든요. 이제 그 많죠. 경우에는 네. 이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강화했고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다시 두 번째 위반했을 때 특히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더 처벌이 되는 거죠. 네네. 네, 네. 가중처벌. 더 예, 가중 예. 처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 자체가 뭐 완전히 폐기된 것처럼 뭐 개정이 되면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죠. 좀 더 구체화시켰다. 네네. 시간적인 제한 네. 그리고 처벌 규정 네, 자체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명 이제 먹통 방지법. 저번에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돼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는데 요게 또 시행된다고요? 근데 이게 좀 이제 그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방송통신 같은 이런 프로그램 사업자라고 해야 되냐? 이런 네네. 사업자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네, MBC도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네. 예, 예. 네네. 그래서 재난관리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재난이 터지거나 물리적 뭐 만약에 뭐 송전탑이 무너졌다, 방송이 먹통이 됐다 이러면은 미리 그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제 예방 스텝을 딱 세워놔야 된다는 네. 거죠. 네네. 만약에 뭐 목통이 됐다, 그럼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조치하고 뭘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전에는 이동 3사, 그러니까 전화, 우리 네. 이동통신사, 네네. 그리고 지상파 방송, 종편, 이제 방송 채널 사업자들만 대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의 어떤 가장 기본 산업이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방송이 먹통이 된다라는 생각은 하니까. 네네.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먹통된다는 생각 전혀 못 해가지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예. 못했는데 저희가 그걸 겪으니까 자 이제는 여기에 그 데이터 센터 사업자와 플랫폼 이제 저희가 이제 이용을 많이 하는 이제 카카오와 이제 네이버겠죠. 이런 사람들도 확대를 시켜서 너희도 재난 관리 계획에 앞으로 어떻게 터지면 신속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딱 수립을 하고 미리미리 예방을 해라. 이런 골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아유 근데 진짜로 이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약간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느낌도 없지 않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죠. 맞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개인 사업자를 할 수 없는 게 우리 재난 문자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모든 걸 다 이걸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또 대비 책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 2023년에 일단 만 나이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한 2살씩 줄어요. 예. 생일이 빨라서 한 살밖에 안 주는. 자, 김가람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오늘 저희 고독사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왠지 또 부산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혼자 산다니까 주위에 보면 혼자 사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친척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날도